옛날 옛적 프랑스 남부에 1000개의 별이 반짝이는 숲이라고 불리는 아름다운 숲이 있었다. 이 숲은 낮에는 무성한 나무와 다채로운 꽃들로 가득 차 있었고 밤이 되면 하늘의 별처럼 반짝이는 수천 개의 작은 생물들이 주위를 환하게 비추어 주었다. 이 숲 근처에 마을이 있었고 그곳에는 아름다운 마음을 가진 어린 소녀 클로에가 살고 있었다. 클로에는 숲을 너무나 사랑하여 날마다 그곳에서 시간을 보내곤 했다. 숲의 동물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나무의 향기를 맡으면서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 어느 날 클로에는 숲속 깊은 곳에서 슬피 우는 소리를 들었다. 호기심에 이끌려 소리가 나는 곳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그곳에는 은빛 깃털을 가진 작은 새가 다친 채 누워 있었다. 어머나, 넌 뭐라고 부르면 좋을까? 클로에는 새를 조심스럽게 안으면서 물었다. 내 이름은 루미나. 나는 이 숲속에서 가장 신비로운 불새야. 루미나는 약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클로에는 루미나의 상처를 치료해주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숲에서 가장 신령한 약초를 찾아다니며 정성스럽게 루미나의 상처를 돌보았다. 루미나는 매일 조금씩 기운을 차려갔고 클로에와 더욱 가까워지게 되었다. 어느덧 시간이 흘러 루미나는 완전히 나았다. 이제 나는 너에게 보답할 차례야. 루미나는 말했다. 매일 밤 나는 가장 밝게 빛나는 별로 변신할 수 있단다. 오늘 밤 너를 특별한 장소로 데려가 줄게. 클로에는 루미나의 등에 올라타자 루미나는 밤하늘로 높이 날아올랐다. 둘은 하늘을 날며 아름다운 광경을 감상했다. 클로에가 처음 보는 모습이었다. 이윽고 루미나는 1000개의 별이 반짝이는 숲 꼭대기 가장 큰 나무 위에 클로에를 내려주었다. 그곳엔 황금빛 꽃들이 가득했다. 이곳은 이 숲의 비밀 정원이야. 루미나는 설명했다. 각 꽃은 믿음과 사랑의 상징이며 너의 순수한 마음 덕분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단다. 클로에는 감격하여 꽃들을 바라보았다. 그날 밤 클로에는 그 아름다운 경험을 잊지 않기로 다짐했다. 그녀는 마을로 돌아온 후에도 항상 숲을 돌보았고 그 고마움을 잊지 않았다. 그리고 1000개의 별이 반짝이는 숲은 계속해서 그녀와 마을 사람들에게 사랑받으며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신비로운 곳으로 남았다는 전설이 전해 내려온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프랑스의 한 왕국에 루플린이라는 왕자가 있었습니다. 루플린 왕자는 용감하고 자비로운 성품으로 유명했으며 백성들은 그를 매우 사랑했습니다. 어느 날 루플린 왕자는 신비로운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왕국의 경계에 자리한 마법의 숲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 숲에는 오래된 마녀가 살고 있으며 그녀는 자신의 마법으로 숲 안의 생명체를 자유롭게 조종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루플린 왕자는 이 소문이 사실인지 직접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는 아침 일찍 말을 타고 숲으로 향했습니다. 숲에 들어서자마자 그는 자연스럽게 뭔가 달라진 것을 느꼈습니다. 나무들은 평소와 달리 생기를 띠고 있었고 작은 새들조차 색다른 노래를 부르는 듯 했습니다. 숲의 중심에 다다르자 그는 정중하게 인사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루플린 왕자입니다. 이곳에 전해지는 전설을 들어보고 찾아왔습니다. 루플린의 목소리가 울려 퍼지자 숲이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작은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곧이어 늙은 마녀가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즐겁게 웃으며 왕자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서 와요, 루플린 왕자님. 제가 오히려 당신을 기다리고 있었답니다. 여기 있는 모든 생명체는 저의 보호 아래 있으며 우리는 당신의 방문을 환영합니다. 왕자는 마녀의 말에 놀라면서도 안심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에게 왜 숲이 특별한지 물어보았습니다. 마녀는 미소를 지으며 설명했습니다. 이 숲은 수세기에 걸쳐 많은 이들의 희생과 사랑으로 만들어졌어요. 이곳 생명체들은 서로의 생명력을 공유하며 특별한 유대감을 형성했습니다. 그 유대감은 외부의 세상과는 다르게 독특한 마법이랍니다. 루플린은 그 이야기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는 마녀에게 숲 안에 있는 생명체들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물었습니다. 마녀는 왕자의 순수한 마음에 감동받아 말했습니다. 당신은 이미 이곳에 와준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하지만 만약 원한다면 숲의 전설을 다른 이들에게 전하며 이곳의 신비와 아름다움을 나눠주십시오. 그 후 왕자는 마법의 숲을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숲을 나서기 전 그는 마녀에게 다시 감사를 표했습니다. 그리고 왕국으로 돌아와 숲의 이야기를 백성들에게 나누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사람들 사이에서 전해졌고 많은 사람들이 숲의 존재를 인식하게 되었으며 숲을 존중하며 보호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루플린 왕자는 평생 동안 숲에서 배운 교훈을 사람들과 나누며 자신의 왕국을 다스렸습니다. 그는 항상 자연의 위대함과 서로를 아끼는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잊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세상을 떠난 후에도 숲의 전설은 계속해서 사람들 사이에 전해지며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프랑스의 아름다운 루아르 강가에는 신비로운 마법사 앙리가 살고 있었다. 앙리는 높은 절벽 위에 지어진 고성에 거주하며 강가, 마을 사람들에게 매일 좋은 날씨와 풍족한 농작물을 선사했다. 사람들은 앙리를 매우 존경했고 그의 마법 덕분에 마을은 번영했다. 그러나 세상은 언제나 그렇듯 모든 것에는 균형이 필요했다. 어느 날 마을 북쪽의 어두운 숲에서 심상치 않은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숲에서는 누군가가 수상한 불빛과 함께 기이한 소리를 내고 있다는 것이었다. 마을 사람들은 걱정했지만 앙리는 그들의 불안을 달래며 직접 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앙리는 밤이 깊을 때 마법 지팡이를 들고 숲으로 들어갔다. 숲은 나무들이 서로 얽혀 길을 헤매기 쉬웠으나 앙리는 힘차게 나아갔다. 마침내 그는 작은 숲속 오두막에 도착했다. 그곳에는 눈동자 라일리라는 마법사가 살고 있었고 그는 어둡고 힘겨운 마법을 연구 중이었다. 이것이 어두운 마법의 흔적이구나. 앙리는 혼잣말을 했다. 그는 라일리에게 다가가 어떤 의도로 마법을 사용하고 있는지 물었다. 라일리는 처음에는 대답을 꺼렸으나 앙리의 진실된 눈빛에 마음을 열고 이야기를 시작했다. 라일리는 사실 오래전 잃어버린 황금 양피지를 되찾으려 하고 있었다. 전설에 따르면 황금 양피지는 사용하는 자에게 무한한 지혜와 힘을 준다고 하였다. 양피지는 한번 잃어버리면 찾기 어려운 것이었는데 라일리는 숲속 어디엔가 숨겨져 있다는 단서를 확인한 것이다. 앙리는 그가 순수한 의도로 양피지를 찾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함께 찾기로 결심했다. 두 마법사는 서로의 힘을 합쳐 숲의 가장 깊은 곳까지 파고들었다. 수많은 함정과 착각의 마법들이 그들을 가로막았으나 앙리와 라일리는 서로에게 의지하며 끝내 목적지에 이르렀다. 그곳은 오래전 황금 양피지가 처음으로 보관되었던 고대 마법사의 무덤이었다. 그러나 놀랍게도 무덤 안의 양피지는 그들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대신 마법사는 벽에 새겨진 고대의 문장을 보게 되었다. 진정한 지혜는 나누며 얻는다라고 적혀 있었다. 라일리는 이내 깨달음을 얻고 앙리와 함께 자신이 배운 마법 지식을 마을과 나누기로 결심했다. 두 마법사는 마을로 돌아와 그동안 얻은 지식과 마법을 나누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마법의 비밀을 조금씩 알게 되고 자신의 일상생활에 마법을 활용하게 되었으며 마을은 더욱 풍요로워졌다. 라일리와 앙리는 루아르 강가의 사람들에게 남은 생을 바치기로 하였고 그들의 우정은 세월이 흘러도 잊혀지지 않게 되었다. 사람들은 그 후로도 숲을 무서워하지 않고 앙리와 라일리가 보여준 진정한 지혜와 용기의 경의를 표했다. 그리하여 루아르 강가와 그 숲은 오래도록 전설로 남고 황금 양피지의 전설은 더 이상 잃을 필요 없는 모두의 것이 되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프랑스의 어느 숲속 깊은 곳에 동물들이 평화롭게 사는 마을이 있었습니다. 그 숲에는 유명한 이야기꾼이자 동물들의 친구 라퐁텐이라는 여우가 살고 있었습니다. 마을의 모든 동물들은 저녁이 되면 그의 주위에 모여 그의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듣곤 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대대로 전해 내려오는 교훈과 재미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어느 날 숲속에는 색다른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밤 별이 반짝이는 하늘 아래 숲속 깊은 곳에 묻혀있는 전설의 보물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이 보물은 엄청난 지혜와 용기를 필요로 한다고 알려져 있었으며 보물을 찾는 자는 모든 동물들로부터 존경을 받을 것이라 하였습니다. 여우 라퐁텐은 이 소문을 듣고 모험을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는 친구들에게 여행을 떠날 것을 알리고 필요한 물건들을 챙겨 떠났습니다. 그의 첫 번째 목적지는 숲의 가장자리에 있는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라퐁텐은 거대한 나무의 구멍에 살고 있는 지혜로운 부엉이를 찾아갔습니다. 부엉이는 라퐁텐에게 미소를 지으며 보물을 찾으려면 가장 먼저 자신을 이해해야 하고 주변에 있는 친구들을 믿어야 한단다라고 말해주었습니다. 라퐁텐은 이 말을 마음에 새기고 여행을 계속했습니다. 여정을 진행하는 도중 라퐁텐은 다양한 동물들과 마주쳤습니다. 그는 강가에서 낚시를 하고 있는 곰에게 다가가 보물의 위치에 대해 물었습니다. 곰은 모든 것은 강물처럼 항상 흐르고 있단다. 하지만 물 아래 숨겨진 진주를 찾기 위해서는 너의 용기가 필요하지 라고 말하며 힌트를 주었습니다. 며칠 후 라퐁텐은 드디어 숲의 중심에 도달했습니다. 그곳은 울창한 나무들로 둘러싸인 신비로운 장소였으며 하늘에 닿을 듯한 산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지혜로운 부엉이의 마지막 힌트를 기억하며 높은 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마침내 나무 꼭대기에 도달했을 때 라퐁텐은 아름답게 빛나는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그 안에는 반짝이는 금화와 보석 대신
지혜와 용기는 진정한 보물이며 슬기와 용기를 나누는 것이 세상의 빛이 될 것이다. 라는 쪽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 메시지를 읽고 라퐁테는 자신의 여행이 헛되지 않았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기쁨으로 가득 찬 마음으로 숲속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숲의 모든 친구들에게 자신이 배운 것을 나누며 다음 세대에까지 전해질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 나갔습니다. 그리고 라퐁텐의 모험은 그의 지혜와 용기를 숭고하게 여기는 숲속 친구들에게 또 다른 전설이 되었습니다.